네, 반갑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3년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수급 주체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뭐,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수한 종목만 좀 알아봐도 돼요. 왜냐면은, 수급은 서로 돌고, 또, 넘겨주고, 넘겨받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이 샀으면 어느 한쪽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기 때문에, 매수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수급 주체들, 기관, 외국인, 기관, 뭐 개인별로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산 주식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띄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스피 지수가 2655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 차트상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계속 매수해줬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매매 종목들 어떤 것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그 HT에서 제공되는 그 화면을 좀 이용해 보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1월 2일부터 1월달부터 12월 말까지 기관에서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사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 좀 들어갔었고요. KB금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KB금융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매도는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은 2차전 지적 매도가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외국인 쪽 넘어가 보면은요 뭘 샀을까요? 빨리 나와라. 자, 삼성전자 무려 16조 원을 삽니다. 와, 엄청나네요. 한 해 동안에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16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기관하고 겹치죠. 그래서 종목 진단은 현대차로 넘어가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전차 군단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제가 그 연초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전차 군단. 얘네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많이들 사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16조 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2조 7천억, 그 다음에 현대차에 1조 8천억, 기아차에 1조 18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들어갔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포스코홀딩스. 아까 봤죠? 네, 기관 쪽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포스코홀딩스 1조 5천억어치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포스코홀딩스를 팔았다. 그러면 개인들은 보나마나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했겠죠. 와, 외국인들이 지금 10조 원 넘게 팔았네. 포스코홀딩스만. 그리고 LG화학도 2조 원 넘게 팔았다. 와, 이 정도면은 개인들 매수가 이쪽 들어갈 것 같죠? 네, 개인들 쪽 보시면 볼까요? 맞죠.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올라가는 주식을 팔고 내려가는 주식을 샀네요. 뭐 대충 안 봐도 알겠지만 한번 이제 종목 진단을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SK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뭐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준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분위기는 일단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을 약간 오버하는 형태로 지금 상단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아직은 이격도가 좁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과거에 이제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모이게 됐죠. 이때 제가 해드렸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박스 양상 그려놓고요. 박스권 하단부가 들어올 때는 매수를 하셔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이제 박스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럴 때마다 매수해주면 된다. 이 말씀 해드렸죠. 그거 충실하게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과거에 이제 연초 시점에서 매수 들어간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다가 수익도 많이 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HBM이라는 게, 네, 대단한 어떤 그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미 2024년, 내년도에 물량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없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것도 이제 딜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25년도 것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곧 매진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2023년이고요. 2024년 되지도 않았는데 2025년도 물량까지도 동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다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SK 하이닉스는 뭐 적자다, 뭐 적자를 그래도 면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지만 어쨌든 적자든 적자에서 겨우 벗어나든 간에 실적 더럽게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또 반도체의 어떤 슈퍼사이클 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또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냥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려면 지금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가가 좀 들어왔을 때 한 13만원 정도 노려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KB금융이에요. 은행주를 또 샀네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잘 챙겨주고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혜를 본다, 떨어지면 뭐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IB은행, 투자은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기업들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은행주들이 안 좋은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예대마진입니다. 뭐 투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예대마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금과 대출이자 내려가면 예금 금리도 내려갑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돈 장사잖아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돈 장사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제 잘 살펴보시면 금리가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아이고 이제 마진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또 뭐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은행 너희들 너무 돈 많이 뺏어가는 것 같아. 이자 조금만 받고 뭐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그냥 우리는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 이자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돈 빌리기가 너무 겁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대출 이자를 5%밖에 안 받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좀 빌려줘라. 나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5% 금리면은 만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만 빌리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빌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대출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금리 하락기에는 굉장히 또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 은행주들은 조금 찌그러지는 게 맞겠죠. 자, 일단 그걸 떠나서요. 은행주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인데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배당락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은행주들이. 근데 이번에는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 기준일을 3월 이후로 미뤘죠. 그래서 4월 달에 배당을 받는 건 똑같지만 배당금을 얼마 줄 거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배당 기준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배당락이 없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 떨어지면서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당락이 3월 달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월 말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 없죠. 뭐 이것도 그냥 기준일 전까지는 특별하게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은행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배당 잘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배당주 투자할 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거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널리고 널렸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업만큼 또 안정성 있게 또 우리나라 국내 은행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네, 뭐 특별하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배당을 이렇게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보다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이 배당 기준일 전까지 사람들이 배당을 취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번에는요 1분기 배당 플러스 이번 기말 배당까지 같이 포함되는 이 두 가지 콤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고 이 은행주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은행주들의 전략은요 KB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2월 달까지는 그냥 킵해놓고 놔두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2월 달까지 사람들이 배당 받으려고 계속 모여들어서 주가를 띄워놓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뭐 배당 세금까지 내면서 배당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5% 배당을 준다라고 했다라면 내가 수익률 5% 이상만 나오면 그냥 팔아먹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 5% 배당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소득으로도 잡혀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요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냥 수익으로 5% 이상 나오면 매도 치겠다. 배당 받은 셈 치지 뭐. 근데 세금도 안 떼요. 소득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얼마나 꿀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세워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내가 생각한 배당 수치보다 더 높게 수익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매도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 있겠고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쭉쭉 계속 보유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집단들은 있겠지만, 이 은행주로서 수익을 크게 내려고 접근하는 그런 집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미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길게 호흡하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배당락 전까지의 어떤 단기성 매수 자금의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 어이구, 이거 근데 너무 올랐네요. 그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랑 비슷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난 5월경에 이렇게 한번 크게 뛰었는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서면서 계속 그냥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삼성전자는 조정을 또 충실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 8만원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아이고, 이제는 뭐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수 포인트가 2700포인트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뭐 흐름도 좀 잡아주고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양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HBM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HBM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CXL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CXL은 뭔지 아시죠? 인터페이스예요. 그냥 이 메모리하고 뭐 CPU라든지 GPU 이런 필요한 그런 아이들한테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시장에 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CXL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내놓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CXL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과점이죠. 그래서 HBM, CXL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내년도에 그런 활약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단계에 너무 올라가는 감이 있잖아요. 단계에 너무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하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이게 작은 조정이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분위기가 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오랫동안 서거나 아래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짧으면 1개월, 길면은 3, 4개월까지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다 깨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7만원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은 나타나지 않죠.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위쪽 라인 때 저항이 있는 74,000원대에서 카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져봤자 지가 74,000원이겠지만 78,000원에 또는 8만원 사가지고 74,000원, 5,000원까지 떨어지면 기분이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래지 뭐. 내려가면 더 사면 되니까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막 지금 당장 수익을 안겨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올 때 매수하시는 거 항상 그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들어오면은 또 매수를 안 해. 그러면서 또 올라가면 이제라도 살까요? 이런 거 계속 반복하시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니, 밑에서 한참 매수가 있을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에도 살까요? 그리고 조정해서 떨어지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팔아먹고 또 올라가면은 아, 왜 팔았지? 지금 다시 살까요? 이런 거는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진득하니 가지고 가고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적어도 1년 내내, 내년도 1년 내내는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네,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좋죠. 네,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뭐 기아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좋은 이유가 있죠. 얘네들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데 문제가 뭐냐? 배당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은행주하고 똑같이요, 지금 3월경에 네, 배당락이 2번 떨어지는데, 아, 이거 굉장히 살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살짝 나타나고 있죠. 일단 지금은 이제 자동차 판매량 증가나 실적이 최대 실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제가 살짝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적이 이번에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별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특별 배당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 그냥 뭐 네, 아직 배당이 기준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배당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면 주가가 더 뛸 수 있겠죠.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팔아먹을 때가 올 것 같아요. 배당 그거 알량한 거 몇 프로 받아먹으려고 배당량 받으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나는 흐름으로 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다시 사는 전략을 취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모아가겠다. 뭐 자동차도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는 높은 실적이 계속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팔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배당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도 있죠. 중간에 팔아먹지 말고 자동차 부품주는 잘 들고 가세요. 전차 군단만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먹여줄 수 있는 종목이 없을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전차 군단이고요. 그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반드시 넣어놓고 네, 잘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겁먹을 거 없겠죠. 그냥 막 쭉쭉 가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어때요? 더 사면 되지 라는 생각 가지고면 되실 것 같고요. 배당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배당률 한 6% 나오죠. 그러니까 배당금도 두둑히 생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때까지 시세 차익이 더 많이 나오면 더 좋고요. 네, 배당 뭐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아서 배당만 받아야 되겠다 그럼 배당만 받아도 좋고요. 뭐가 되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년도에 많이 팔릴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차 쪽도 당연히 있겠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그래서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건 테슬라의 문제고 배터리 업체의 문제입니다. 자, 완성차 업체는요,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고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만들고 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적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고, 특히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내구재와 같은 이런 자동차 같은 그런 품목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좀 살만한데 이제는 자동차나 좀 바꿔볼까? 이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가 보죠.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자동차 업황,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은 중간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가져간다, 이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우리가 올해 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나마 좀 기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평선 모이는 구간대에서 매수가 일단 있었거든요. 그때 20몇만 원이었죠. 네, 20몇만 원대 매수가 있어가지고 매수해놓고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을 계속 썼던 종목이고, 배당주 중간에 계속 받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59만원, 60만원에 다 매도를 쳤어요. 그 자리가 여기 지난 7월 말이었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들어가는 요 시기에 매도를 다 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영향을 받고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 가장 많이 매수가 된 종목이잖아요. 이게 왜 그랬어요? 2차전지 쪽에 바글바글 하던 그 상황이 포스코 홀딩스가 제2의 에코프로다, 제2의 대장이다, 2차전지의 새로운 대장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린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을 막 이제 위쪽에서 사들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다 사가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싹 돌려놓고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포스코 하기 나름이겠죠. 기존에는 이제 리튬과 같은 2차전지 관련한 섹터로 평가받아서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요거 나오면서 또 반도체를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본업이 철강이잖아요. 이게 철강 쪽에서 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거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엮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사실 본업만큼 잘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으면 꽝이죠. 네, 꽝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 본업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긴 하겠는데, 이 철강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 이후에 주목을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나와줘서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나쁜 재료가 나오거나 매도가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금 45만원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지지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만원대부터 매도 물량이, 즉 매물대가 아주 단단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올라가서 뜯어먹을 만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고작 한 10%쯤 나올라나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10% 단기 상승도 사실은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길게 호흡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력을 다 투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포인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매물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비중을 실으면 절대 안 되겠죠. 사고 싶다면 조금만 사가지고 상황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나가신 전략이 좋겠고요. 뭐 그냥 안 사시고 아예 60만원 넘어가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상에서 봤을 때 쭉 연장이 되었다라면 지금은 55만원 60만원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생각해보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인은 일단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건 맞겠습니다만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한 45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 포인트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은 저는 네, 뭐 지금 이제는 맞은 매를 거의 다 맞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떨어질 게 좀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분할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이제는 다 털어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얘도 이제 그 소재 쪽, 네,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수혜는 네, 그대로 받으면서 또 아주 그냥 네, 대빵 같은 자회사 하나 데리고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들은 약간 쌍봉 형태죠. 이렇게 주기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쌍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짧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잘 치지 않습니다. 근데 큰 흐름에 이런 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쌍봉 형태 모습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라인대에서는요, 여기 그 지난 2022년 3, 4월에 형성된 저점을 절대로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42만원, 41만원 이탈되면서 내려가면은 요거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일단은 마지노선이고 지금 위치를 잘 지켜줘야 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골든크로스 이후에 흐름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대로 연결된다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위쪽에 60만원대 여기에 보시면 저항대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이평선 저항이라든지 또 매물대 존재하는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60만원까지 하면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저것만 딸랑 믿고서 그냥 왕창 밀어넣기는 조금 추세가 애매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실 때 많이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흐름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호재가 터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조금씩 더 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 5만원쯤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탈하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바로 이 LG화학인데,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죠? 쭉쭉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이 조금 답답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고, 저 같으면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안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각자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인가요? SK하이닉스, KB금융,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종목 진단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진 종목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보고 공부해보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딱 맞춰가지고 난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 되겠어, 팔으라고 했으니까 팔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맞는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처럼 연휴인데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겠죠? 연휴 잘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 월급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급 종목으로 돌아오는 게 월급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 월급 종목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월급 종목 리뷰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내일 또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